오늘은 막스웰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까지 몇 개를 배웠냐 하면은 1학기 때 2개를 배웠죠. 3개를 배웠어요. 다이버전스 오브 E가 이게 뭐지? 로 오브 엡실론 제로. 다이버전스 오브 B는 이건 뭐예요? 제로.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전자가 전장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자장을 만드는 자하는 없다. 그럼 뭐가 만들 거냐 하면은 자장은 이게 뭐냐면 뮤제로 J 해서 전하의 흐름이 자장을 만든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였느냐 하면은 클 오브 E가 뭐냐 하면 마이너스 dB dt다. 근데 내가 이걸 지난 시간에 이런 식으로 적지를 않았습니다. 적지를 않고 EMF가 마이너스 파이 B다. 이렇게 내가 적었어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자장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임의의 어떤 서큐잇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임의의 서큐잇을 생각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가상의 서큐잇이니까 그게 꼭 도선이 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전장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을 임의의 어떤 서큐잇 이거 뭐라고 그래야지? C 서큐잇 진짜 그 구리도선 서큐잇이 아니고 하여튼 그 서큐잇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그러면은 그게 좌변이에요. EMF. 그래서 EMF가 뭐냐면 이걸 한 바퀴 따라서 전장을 적분한 것 E.DL인데 이것이 뭐와 같으냐 하면 마이너스 B.DA 요 위에서의 뭐예요? 뭐지? 자장의 플럭스와 같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것과 같다. 이것이 파라데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스톡스 시어럼을 써가지고서 면적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D예요. 오케이. 여기 뭐냐면 C라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S라고 그러겠어요. S. sorry. 면적분이니까. 그래서 임의의 서큐잇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놈하고 같으면 좋겠어요. sorry. 이게 돋드러난 걸 내가 꺼놓았어요. DDT. 그래서 자장의 미분이 전장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데이 법칙 요놈하고는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배웠는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놈이 조금 수상하다는 거예요. 요놈이 좀 수상하다. 어떻게 수상하냐 하면은 좌변에 다이버전스를 취해봐요. 그럼 무조건 0입니다. 근데 우변에 다이버전스를 취하면은 다이버전스 오브 J는 언제나 0은 아니죠. 그건 대개 어떠냐 하면은 뭐 전하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없을 때는 0이 맞는데 전하의 보존 법칙에 의하면 다이버전스 오브 J 더하기 D로 DT는 이게 제로지 이게 제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좌변은 다이버전스가 항상 제로인데 우변은 다이버전스가 제로가 아니니까 이 방정식은 좀 수상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고칠 거냐 하는 게 이제 이슈예요. alright? 그래서 우변을 보면은 뮤제로의 J. 그러니까 우변이 이게 아니라 뭐였으면 좋겠냐고 이제 묻는 거죠. 그걸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요 놈을 조금 고칠 이놈을 갖다가 써봐요. 로가 뭐냐 하면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다이버전스 오브 E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다이버전스 오브 J에 더하기 ddt의 엡실론 제로 곱하기 다이버전스 오브 E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거죠. right?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놈을 E 다이버전스 오브 J에 더하기 엡실론 제로 곱하기 dE dt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놈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뭐냐? 이게 막스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다이버전스가 항상 0인데 오른쪽은 아니니까. 그렇죠? J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J 더하기 처음부터 요거였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캔디데이트는 뭐냐면 이놈이 이건 앙페렛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앙페렛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B를 뮤제로 곱하기 J 더하기 이걸로 바꾸자. 이 얘기가 이제 막스웰의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화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수학에 의해서 배우지를 않고 조금 더 물리적인 시츄에이션을 가지고서 배웠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축전기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 회로를 만들죠. 축전기 얘를 가지고 회로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충전을 시킨다든지 이제 회로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 전류가 이제 I가 흘러요. 그러면 흐르면은 이 주위에는 이게 여기는 뭐냐면 그 전류가 있어요. 그래? 근데 여기는 전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하의 흐름이 끊어지는 듯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이놈하고 같이 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한 온판을 잡고서 뭐라 그럴까 커런트의 플럭스를 계산을 하면 여기에서 계산을 하면 I가 되는데 여기서 계산을 하면 I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어떤 이 컨티뉴어슬리 뭔가가 이제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틈이 바로 이 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이놈을 갖다가 여기에서 플럭스를 적분을 하면 뭐가 돼요? 결국 I와 똑같아져요. 오케이.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가 이 얘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배우고 여러분은 지금은 그냥 수학적으로 방정식의 컨시스턴시에 의해서 뭐 그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막스웰이 발견한 방법은 지금과 같은 방법이에요. 막스웰은 이제 수학에 능했고 물리적인 이야기는 이걸 발견한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오겠지만 이 텀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뭐가 돼요? 여기서 보면 자장의 변화가 전장을 만들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없어도 전장의 변화가 자장을 만들어요. 그렇죠? 혹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장의 변화와 자장의 공간적인 변화는 전장의 시간적 변화와 서로 캔슬되도록 서로 변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사 소스가 없다 하더라도 전장과 자장은 서로의 시간적 변화와 공간적 변화를 서로 상쇄함으로써 논재료가 되도록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전자기 파다. 그래서 이 텀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전자기 파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게 사실은 막스웰 방정식, 막스웰이 이 텀을 집어넣은 그 효가 가장 중요한 그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질문 있는 사람 하세요? 막스웰의 그 방정식을 이제 모디파이 한 스토리는 그렇게 간단해요. 그 효과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물리를 배울 때에 최소한 뭐냐면 간단한 형태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교과서가 500페이지를 쓴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머릿속에 500페이지를 쓰면은 굉장히 이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전자기학을 배워서 이 막스웰 방정식 4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여기서부터 다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전자기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낭비죠. 어떻게 보면 막스웰 방정식 4개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500페이지 1년을 배우냐. 1년도 아니에요 사실은. 1학년 때 한 학기를 배우고 3학년 때 2, 3학년 때 1년을 배우고 대학원 가면 또 배워요. 계속 수학적인 수준만 바꿔가지고 계속 같은 걸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 배워야 여러분이 사실은 이 4개 방정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뜬다는 얘기죠. 그렇게 막스웰 방정식 4개밖에 안 배우는데도 이 전자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리가 어렵다기보다는 여기에 관련된 수식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혹된 거죠. 그런 걸 이제 없이 하려고 수리물리라는 과목을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그러니까 1학기 때 배운 것을 이제 가지고서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하겠어요. 1학기 때 배운 것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는데 물질이 있으면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게 물질이 있으면 전장을 걸면 예를 들어서 뭐가 생기는 게 중요한 거냐면 뭐가 생겨? 여기 전장을 걸면 원자라는 게 이 물질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성질이죠. 근데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핵과 전자. 그러니까 핵은 무거운 놈, 전자는 가벼운 놈. 그래서 얘들이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장을 걸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중심의 위치가 변한다 이겁니다. 전장을 걸면 핵은 무거우니까 조금 움직이고
전자는 가벼우니까 많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중요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 전장을 이렇게 걸면 그러면 이 전자가 이런 식으로 시프트 됩니다. 이쪽으로 끌려오겠죠. 핵은 위쪽으로 밀리고 전자는 밑으로 끌려요. 핵은 조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시하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플러스는 여기에 있고 마이너스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이 효과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장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쪽으로 생긴다고요. 이렇게. 즉 밖에서 근 전장의 방향과 전장을 캔슬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유도 전기가 전장이 생기는 거죠. 이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폴라라이제이션, 분극이라고 그래요. 폴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분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번역한 것 중에서는 굉장히 번역을 잘한 겁니다. 대개는 엉터리로 번역하는 게 대부분인데 사실 물리 용어에 이건 굉장히 잘했어요. 요 말은 물리를 이해를 하고 번역을 한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폴라라이제이션이 분극인데 분극. 사실은 영어보다도 한글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한글인지 한자 번역이 훨씬 나아요. 폴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폴이 방향성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둥글둥글하지 않고 폴이 막대기라는 거 아니에요. 둥글지 않고 막대기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 그걸 지적을 한 거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떨어져 있으니까 방향성이 생겼죠. 그렇죠? 벡터가 생긴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분극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즉 극이 두 개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원인을 갖다가 추적을 한 거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분리가 됐으니까 플러스의 중심과 마이너스의 중심을 잇는 그런 벡터가 생긴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거의 오리진이 뭐냐면 플러스의 중심과 마이너스의 중심 두 개의 극이 있는데 극이 합쳐져 있으면 중성,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폴라라이제이션이 이 분극이 생긴 뭐라 그럴까? 막대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방향성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두 개의 극이 분리됐기 때문에 생겼다는 그런 아주 칭찬을 받아도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번역을 열심히 칭찬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번역은 거의 물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번역한 게 많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 번역 굉장히 좋다. 근데 내가 그 얘기 하려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이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분극 현상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분극 현상의 이 분극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 표면 전하가 이제 생기고 플러스 뭐냐면 여기에는 뭐냐면 뭐랄까 분극이 생기면은 뭐가 생겨요? 폴대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 벡터,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어떤 양이 생기는데 그 양을 P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드려왔죠. 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차지 Q가 토탈 차지가 여기에 Q가 있고 플러스 Q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Q가 있으면은 이게 스몰 원자 한 개당 P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분리된 글이 D 곱하기 Q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무지하게 많은 다른 원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토탈 어떤 이걸 분극 벡터, 폴라라이제이션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폴라라이제이션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뭐냐면 폴라라이제이션 벡터를 가지고 덴시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단위 볼륨당 에브리지된.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고 이걸 다 더해가지고 볼륨으로 나눠요. 그럼 이것은 하나의 장이 됩니다. 왜 장이 되냐 하면은 이게 뭐 좀 큰 볼륨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를 갖다가 에브리지 아웃을 하겠다. 그래도 그래봤자 전체에 비해서 이 원자 세계에 있어서 보통 이런 분필 조각 하나는 우주와도 마찬가지로 큰 스케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을 갖다가 여기하고 여기에서의 평균과 여기에서의 평균이 다르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어떤 X 디펜던트한 폴라라이제이션 필드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폴라라이제이션 필드라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빅 P. 오케이? 그리고 뭐냐면 1학기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한 이유로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다이버전스 오브 P에 비례하는 이런 차지 덴시티가 생겨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바운드 차지 덴시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어떨 때의 얘기냐 하면은 바운드 차지 덴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스태틱 할 때에 스태틱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퀘이션 오브 그러니까 막스웰의 방정식을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은 다이버전스 오브 E가 마이너스 이게 뭐냐면 프리 차지가 있을 것이고 플러스 이 바운드 차지 이게 합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로비는 대개의 경우 어떻게 되면 이놈을 갖다가 원래의 차지를 캔슬시키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라고는 썼지만 사실 이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대개는 이거는 원래의 프리 차지보다는 이걸 합쳐놓으면 작아요. 보통.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바운드 차지라고 해도 뭐 차지는 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이 어디 없어지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운드 차지의 어떤 컨저베이션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로 B 닷 플러스 다이버전스 오브 J 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제로라고 하는 어떤 바운드 차지 구속전하에 컨저베이션 로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양을 한 번도 도입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로 B의 데피니션이 뭐냐 하면은 데피니션이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오브 P야.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이거를 도트를 취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로비의 데피니션을 미분을 취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다이버전스의 여기 이 도트 P 도트 플러스 다이버전스 오브 JB가 0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JB라고 하는 것이 뭐였으면 좋겠냐 하면은 P의 도트였으면 모든 게 맞아떨어지겠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근데 수학이라는 게 참 편리하다고요.
이걸 가지고 물리적인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또 그림도 그리고 손짓 발짓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구속된 전하의 어떤 커런트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속된 전하의 커런트라는 게 무슨, 이게 귀신 신나라고 먹는 소리냐,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니까 이런 걸 인정해 준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구속된 전하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JB가 P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컨시스턴트 하려고 그러면 이 양들은 다 조금씩 작은 양이어야 되겠죠. 그보다는 방정식의 컨시스턴시를 위해서는 저 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방정식의 컨시스턴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제 변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이제 봤다시피 이 컨저베이션 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게 8장이 끝날 때까지도 이놈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모드를 바꿔가지고서 수학에 의존을 할 때에는 여러분도 빨리 적용하는 게 좋아요. 물리를 잘하더라도.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하죠. 이게 뭐냐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로가 뭐냐면은 로 프리 차지 더하기 로 바운드 차지인데 바운드 차지가 다이버전스 오브 P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면은 양변에 엡실론 제로를 곱해가지고서 이게 뭐냐면 엡실론 제로 2 더하기 P 이렇게 쓰고 이것이 로 오버 F다.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 뭐라고 디파인을 했느냐 하면 이걸 D라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값에서 이건 엘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름도 요상한데 하여튼 D 벡터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다이버전스 오브 D가 로 F다. 로 F다. 프리 차지에 의해서만 디파인 되는 어떤 양이 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는 엘렉트릭 필드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엘렉트릭 필드가 있는데 뭐 하여튼 뭐 지금은 수학의 시간이니까 물리적인 해석은 별로 하지 않기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별로 더 이상 가감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 형태로서 가장 간단합니다. 그렇죠? 0보다 더 간단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놈은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은 이게 여기에 엡실론 제로 뮤 제로에 지금 이 돗들을 더한 거죠. 그렇죠? 이게 막스웰이 이렇게 고쳤어요. 이것도 뭐 다이내미컬 이퀘이션으로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한번 볼까요? 근데 이 제2에는 우리가 사실은 지난 학기에 이런 폴라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생긴 거 말고도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또 다른 종류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라고 하는 놈이 또 이게 새로운 커런트를 만들어요. 마그네타이제이션. J of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걸 JB 여기서 JB라고 그랬는데 이건 마그네틱 바운드 커런트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는 그러면 이건 뭐라고 그래야 돼? 바운드 엘렉트릭 바운드 커런트 마그네틱 바운드 커런트. 이건 뭐였느냐 하면은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를 m이라고 그러면은 m의 클로서 주어졌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제 쓰여지느냐 하면은 B가 μ0 곱하기 J의 J 프리가 있고 정말 차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차지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진짜 커런트가 있고 두 개의 바운드 커런트가 있는데 하나는 엘렉트릭 J 폴라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를 P라고 그럴 걸 잘못했네. 하여튼 엘렉트릭 바운드 커런트와 마그네틱 바운드 커런트와 더하기 막스웰 텀이 있어요. 엡실론 제로 뮤 제로 dDdt E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렇기 때 이미 우리는 이놈과 이놈을 갖다가 집어넣고서 이걸 갖다가 이미 고쳐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변을 μ0로 나누고 μ0로 나눠요. 그러면 이 MB는 뭐냐면 컬 크로스 M이죠. 요거는 뭘로 주어졌냐 하면 뭐지? 마이너스 P 도트로 주어졌어요. 플러스 P인가? 마이너스 P인가? 플러스 P네요. sorry. 플러스 P. 이건 F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넘겼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크로스 μ0분의 B 빼기 M 하고 이퀄 JF 더하기 P 도트 플러스 이걸로 되네요. 그러니까 P 이거 도트 그러니까 DDDT의 이게 뭐야? P 플러스 엡실론 제로 E 이게 많이 보던 거네. 근데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 있어요? D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학기에 이미 디파인을 했죠. H 필드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Right?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 건 단순히 딱 한 가지야. 이걸 도입했어요. 컨저베이션 오브 바운드 차지에 의해서. Right?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텀을 집어넣었더니 이 텀이 뭘로 묶이느냐 하면 D로 묶이더라. 그러니까 막스웰 방정식을 H와 뭐예요 여기? D로 쓰니까 이 두 개의 방정식이 소스가 있는 두 개의 방정식이 굉장히 간단해지더라. 소스가 있는 방정식이 이거하고 이거예요. 지금 소스가 있는 두 개의 방정식이 H와 D로 써여지더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걸 도입을 안 했으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내가 비판도 했잖아요. 바운드 차지라고 해놓고 이게 무슨 커런트냐? 이게 무슨 그 X 같은 소리냐? 그걸 만약에 도입을 안 했으면 이렇게 나이스하게 안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설사 0이 되더라도 조금 눈 감아 주자. 뭐에 의해서? 이게 물리학자가 물리학의 인투이션에만 이렇게 고집을 하면은 이런 걸 허용 안 하려고 하는 완고함이 생긴다고. 근데 그렇게 완고하게 거절을 했으면 이렇게 안 묶이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 수학하고 사람의 어떤 인투이션하고 싸우면 사람은 그냥 만방으로 깨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인투이션은 왜 그러냐면 항상 이 보는 세계는 뭐예요? 항상 이 마크로스코픽한 세계고 마크로스코픽한 세계는 너무 많은 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없으면 생각을 못하지만 그게 너무 의존하면 문제가 생길 땐 항상 깨지게 돼 있어요. 그 역사의 증명이에요. 네, 그 얘기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이 200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리스토텔레스 지금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게 사람이 직관과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딱 이거를 어떻게 쓴다는 얘기냐면 크로스 뭐예요? H가 뭐라고? JF 더하기 D 도트다. 이거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뮤 제로도 엡실론 제로도 없이. 그러니까 매트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소스가 있는 두 개의 이퀘이션, 이놈하고 이놈하고를 간단히 썼다. 소스가 없는 이퀘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제로, 이건 제로. 이걸 갖다가 만약에 B와 H와 D로 쓴다고 그러면 뭐예요? 지저분한 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섹션에 할애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했던 바고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또 바운더리 컨디션을 의미합니다. 또 그래서 그냥 바운더리 컨디션까지 다 쓰면은 이 장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그러니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금방 이렇게 의미하느냐, 임플라이 하느냐, 그 얘기를 하겠어요. 우선 간단한 거부터 하죠. 이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경계 조건이라고 하면 뭐냐면 항상 두 개의 물질이 만나는 경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이 층이 있어가지고 이 위 1층에는 뭐 물질 A, 2층에는 물질 B. 물질 B를 그냥 진공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하여튼 진공 물질 이렇게 해도 되고 물질 A, 물질 B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물질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이거를 항상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는 이런 그 작은 실린더를 잡아요.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이버전스로 주어지는 항상 이런 실린더를 잡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이버전스 가우스로를 써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서피스의 이야기로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운더리 조건이라 하면, 경계 조건이라 하면 이런 3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3차원의 경계에서의 얘기니까, 그렇죠? 이 미분 방정식은 항상 뭐냐면 경계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뭐예요? 그걸 벌크라고 그래요. 물질 뭐 있으면 이 물질 내부에서 여기서의 얘기가 이 막스웰 방정식의 미분형의 방정식이야. 오케이? 그거를 적분 방정식으로 쓰면은 좋은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적분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항상 이 좌변들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한 차원 아래에 어떤 그 2차원 혹은 1차원 바운드리에서의 어떤 양들로 쓰여져 있다고요. 그걸 항상 잊지 마세요. 왜 이제 바운드리 컨디션을 적용할 때 적분 방정식을 적용하느냐 하면은 다이버전스 오브 B는 이거를 3차원에서 적분을 하잖아요. 이 실린더 내부에서 적분을 해요. 그러면은 얘는 뭘로 되느냐면은 요 위에서 이 표면에서의 뭐예요? 면적분이 되는 거죠. B도 DA로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3차원 적분이고 요거는 2차원 적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2차원 적분이니까 서피스의 이야기고 바운드리에서의 이야기가 그냥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따라오는 사람. 그게 뭐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는 이제 키 엘레멘트.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려면 항상 적분형을 가지고 한다. 왜냐하면 적분형이 서피스 혹은 바운더리에서의 양들을 가지고 쓰여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B는 뭐냐면 여기서의 양, 여기서의 양, 여기서의 양 이런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B가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를 갖다가 1, 2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B1, 이건 B2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Right? 그러니까 이쪽은 노멀 방향이 이쪽이고 이쪽은 노멀 방향이 이쪽이야. 반대 방향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 얇은 실린더를 가지고 이제 이걸 표현을 하면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옆에 얇다는 것은 요게 굉장히 인피니시멀 하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의 적분은 뭐가 되겠어요? 그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지? 없앨 수가 있잖아요.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양은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이게 엡실론이 0으로 갈 때의 그 리밋을 택하면 요 길이를 갖다가 엡실론을 델타라고 그러죠. 델타가 0으로 가는 그 리밋을 취하면 그러면은 요 위에서의 이쪽 컴포넌트하고 요 아래에서의 아래쪽 컴포넌트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아래에서의 이쪽 컴포넌트, 즉 노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쪽 컴포넌트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조심하세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은 B의 요 서피스의 노멀 방향이란 말이에요. 노멀 방향. 그렇죠? B도 n이야. B도 n. 그렇죠? 그래서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요 작은 엘리멘트의 크기를 갖다가 A라고 그러면은 A 곱하기 B의 B1의 노멀하고 B2의 노멀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요 양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양이 뭐라고? 제로가 된다. 이게 제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B의 노멀 방향이 요 서피스를 관통하면서 보존이 된다는 뜻이에요. 같다는 뜻이야. 어? B 자신이 변할 필요는, 그러니까 뭐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은 B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노멀 방향은 여기에서 1이었으면 여기서도 1이어야 된다 그 말이야. 오케이? 즉, 이 방정식이 마그네틱 필드에 뭐를 줘요? 노멀의 컨티뉴이티를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한번 유도를 했으면 그냥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 서피스, 경계를 통과할 때 마그네틱 필드는 노멀 방향이 그 서피스의 수직한 방향이 같도록 변화한다 그런 말이죠. 오케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이게 모르면 오늘 할 거야. 이게 이제 9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게 광학 할 때에 이게 ABC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요 방정식에다가 갖다 걸면은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하면은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적용을 시키면은 로 F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로 F는 뭐가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있는 이걸 갖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D든 E든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0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요 안에 있는 뭐지? 로 프리 차지의 합이 되는 거지. 프리 차지의 총합. 다시 말해서 이 실린더 안에 있는 프리 차지의 총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가지고서 여기와 여기에서의 뭐지? D의 노멀 성분의 차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게 더 간단하게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면 여기가 뭐라 그럴까요? 여기가 뭐라 그럴까? 이
바운드 차지의 어떤 혹은 이 차지가 뭐냐면은 이 서피스에서만 있고 벌크는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이것이 뭐냐면은 그 서피스 차지 덴시티를 시그마라고 그러면은 곱하기 에어리아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떨어지느냐 하면은 요거는 에어리아 곱하기 D1의 노멀 빼기 D2의 노멀. 즉 A를 딱 캔슬을 시키고 나면 무슨 얘기가 돼요? 이거는 B는 여기하고 여기에서 뭐가 있다? 점프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점프가 있는데 얼만큼 생기냐? 표면 전하 덴시티만큼 생긴다 그 말이야.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이야.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내가 여태까지 1학기 때 별로 중요하게 이렇게 안 다뤘었는데 이 광학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이내믹스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뭐 스태틱스 할 때도 우리가 이미 쓰긴 썼지만 이때는 더 중요해요. 비슷한 얘기를 이제 여기 이게 뭐지? 크로스 프로덕트 하고 이제 연결시키게 되면은 이때는 뭐냐면 이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이 서피스의 노멀한 방향은 한 방향밖에 없거든. 그렇잖아.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이 커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 더 복잡해. 왜 복잡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서피스의 어떤 수직한 방향, 이제 평행한 방향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평행한 방향은 많잖아요. 서피스의 평행한 방향은 이쪽 뭐 돌아가면 다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벡터 방정식이 된다고. 이건 스칼라 방정. 컴포넌트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자, 이제 여기에 뭘 하느냐면 여기에다가 이게 1, 2가 있어요. 물질 1, 2가 있어요. 그럼 평면이 이게 평면이야. 선이 아니고 평면이야. 이게 평면인데 평면이 뭘 이제 공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뭘 이제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거의 적분형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개 조금 덜 복잡한 것 갖고 먼저 합시다. 이놈 가지고 하자. 오케이. 이놈 가지고 하면은 컬 오브 2가 B 도트다. 는 게 있어.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면은 어디다 적용시키느냐 하면은 이걸 양쪽에 걸치는 어떤 이런 선로를 택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선로를 택하는 이 선로가 놓여 있는 이 평면이 그렇죠? 이렇게 돌려도 되잖아요. 어느 쪽으로도 돌려도 된다고. 그게 이제 문제인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봅시다. 이거를 어디다 적분하냐면 이 선로를 하나 잡으면은 이걸 양변을 적분을 해요. 그러면 도트 DL이 I'm sorry. 선로가 아니라 이 평면에서 적분을 해. I'm sorry. 이 작은 평면. 요걸 갖다 스틸 델타라고 합시다. 델타라고 하면은 sorry. 네, 정신이 조금 없어. DA가 마이너스 B 도트의 DA. 이 A는 뭐냐면 이 위에서의 적분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요거는 스톡스 시오림에 의하면 선적분으로 고칠 수가 있어. E DL이 마이너스 B 도트 이건 DA죠.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alright?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뭐 별로 이제 이거를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괜찮아. 이거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요 위에서의 B가 여기서 어떤 이 DA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서의 적분이기 때문에 이게 선적분이 아니라 면적분이거든요.
면적분인데 요 양이 굉장히 델타가 0으로 가면은 이게 아무리 5도 방정을 떨어도 이 델타가 작아지는 걸 갖다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캔슬 시킬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가 뭐라고 해봐야 이건 소용없다. 제로야 이건. 델타가 0으로 가면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건 뭐냐 하면은 요거는 뭐냐면 여기를 따라서의 적분과 여기를 따라서의 적분의 합이야. 그쵸? 근데 이 방향하고 이 방향하고는 이걸 갖다 t의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t hat 이게 dl의 방향이 t hat의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의 t hat하고 여기서의 t hat은 어떻게 돼? 반대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이 엘렉트릭 필드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놈하고 요거의 요 t 방향의 프로젝션을 생각하는 거지,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서피스의 탄젠셜한 성분을 취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E의 탄젠셜한 성분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first 이걸 E1, 2라고 그래서 이 1과 이거는 뭐로 E2의 탄젠셜 성분에 뭐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갖다가 A라고 그러면 L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로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스태틱일 때는 아마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미 썼지만 스태틱이 아니라 다이내미컬하게 B가 움직이고 있어도 엘렉트릭 필드 D가 아니에요, 이게. 엘렉트릭 필드의 이 탄젠셜 성분은 항상 어떻다고? 똑같다고. 엘렉트릭 필드가 이쪽 노말이 변할 수는 있어요. 이 노말의 방향이 여기선 1이고 여기선 2가 될 수는 있지만 엘렉트릭 필드의 이 탄젠셜 성분은 이게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이게 오른쪽이 0이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 요거를 갖다가 어떤 요 평면상에 어떻게 갖다 놓더라도 뭐 이게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서큐잇을 이런 방향으로 잡아도 되지만 이런 방향으로 잡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잡아도 그 모든 방향에 대해서 그렇죠? 탄젠셜 성분은 다 컨티뉴어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엘렉트릭 필드의 탄젠셜 성분은 벡터여야 됩니다. 요거는 벡터. 노멀 방향은 뭐예요? B의 여기 아까 노멀 방향은 뭐예요? 이건 한 컴포넌트밖에 없어요. 저건 스칼라 이퀘이션이야. 요거는 벡터 이퀘이션이야. 이것은 이런 이와 같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정식이 하나가 더 남았죠. 제일 복잡한 방정식이요. 여기다가 이제 이걸 적용시켜 보죠. 예. 예. 그 전에 저 컬 2를 선적분으로 바꾸기 전에다가 도입하면 여기는 지금 여기는 선적분이고 좌변은 선적분이고 여기는 우변은 아직도 면적분이야. 저 프리오렘이 면적분 선적분을 바꾼 프리오렘이 델타가 0으로 갈 때는 네. 아무 때나 성립돼.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 얘기를 이 얘기를 이제 돌아와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원래대로 써놓고 해도 되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뭐 필로소피는 다 똑같고 여러분은 이 공식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규먼트를 내가 어떻게 펼쳤는가를 눈여겨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항상 꼭 이게 E로 쓸 필요는 없는 거죠. D로 어떨 때는 D가 편하고 어떨 때는 E가 편하고 어떨 땐 B가 어떨 때는 H가 뭐 그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필로소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게 왜 0이었느냐 하면은 B라고 하는 양이 여기를 여기를 이제 여기하고 여기에 하고를 이제 거치면서 이게 대충 뭐 이게 싱귤러하지 않다는 것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끔은 말이에요. 이게 싱귤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이 소스가 이걸 만약 오른쪽에 있는 것을 어떤 소스라고 내가 그랬다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의 어떤 플럭스의 어떤 이 플럭스가 이제 면에 관계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면을 통과하는 그거의 시간 베리에이션인데 시간 베리에이션을 생각하기 전에 플럭스 자체가 그냥 인피니시말이거든 지금 B가 파이나이트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소urce 텀을 0으로 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그럼 뭐냐면은 지금 마지막 경우를 이제 보면은 이거는 똑같이 해서 고치면은 이거하고 똑같이 고치면은 H의 BL이 뭐가 돼요? 오른쪽은 JF하고 필드 BF의 이건 뭐가 되느냐면 이건 커런트예요. 어디에서의 커런트냐면 여기에서의 커런트야. 이걸 지금 똑같은 그림을 또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신에 뭐냐면은 커런트가 뭐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커런트가 소스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은 어디 갔어? 이 경우는 지금 오른쪽에 뭐가 있는 거냐면 B의 위아래에 이걸 소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필드 이걸 갖다가 소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어리아 적분이고 여기서는 라인 적분이에요. 그런데 D라고 하는 것은 필드입니다. 필드예요. D는 필드야. 지가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D는 스무스하게 변해요. 스무스하게 변한다기보다는 아니 뭐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D는 뭐라고 그래도 이놈은 그냥 파이나이트한 양이에요. D는 파이나이트한 양이라고. 예를 들어 뭐 웬만한 경우에는 그리고 혹은 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D는 그냥 파이나이트한 양이다. 여기서도 파이나이트한 양이다. 파이나이트한 양이기만 하면 그렇죠? 그러면 요 두께가 제로로 갈 때에 여기서의 적분을 0으로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잊어라. 이건 그냥 죽이고 관뚜껑 닫아야. 이거는. 그리고 나서 이것만 생각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J는 이게 뭐냐면 진짜 소스거든요. 진짜 소스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컨덕터다 그래봐. 그런 소스는 어디에 있냐? 내부에는 없어요. 그리고 아주 싱귤러하게 여기만 존재하거든. 여기만. 그렇죠? 여기만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JF가 아마 여기 이 JF가 그냥 벌크로 돼 있는 J가 아니라 이놈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서피스 커런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만 존재하는 서피스 커런트. alright? 그럴 경우는 델타가 예를 들어서 여기 서피스 커런트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면 0이 아니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면 뭐 0이 아니라는 건데 여기는 없고 여기만 있다 그러면은 델타가 줄고 느는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양의 크기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J가 여기 표면 커런트가 없고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분포되어 있는 어떤
그냥 볼륨 커런트만 있다. 그럴 때에는 이것도 잊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델타가 줄면 이놈은 제로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놈이 JF가 서피스에서의 델타 펑션 곱하기 뭐냐면 K라는 벡터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델타를 줄여도 이거는 있다 없다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왼쪽은 뭐냐 하면 똑같아요. 똑같이 뭐냐 하면은 이게 H의 파랄렐 1 빼기 H의 2의 파랄렐. 왼쪽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하고 여기서의 차이겠죠. 그렇죠? 곱하기 여기 길이에요. 길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이 참 오른쪽은 이 커런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 커런트를 요 놈을 딱 잘 잡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커런트의 딱 수직한 평면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노멀의 원래 서피스의 수직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 존재하는 커런트의 서피스 커런트의 수직한 그 평면은 유니크해요. right? 그러면은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뭐냐면 요 그렇게 잡았다 그러면 그냥 K의 컴포넌트를 K하고 K의 다시 말해서 이 JF는 뭐냐면 여기서의 노멀 방향 곱하기 뭐냐면 JDA가 이게 뭐냐 하면은 J.N DA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이 노멀 요 작은 서피스의 노멀한 방향하고 만약에 커런트의 방향하고 이거하고 수직 평행하다면 같은 컴포넌트로 되는 걸 우리가 픽업했다면 그러면은 그냥 J의 이게 뭐냐면 J가 뭐냐면 뭐 델타 펑션에 비례한다고 그랬고 그 크기를 K라고 그러면은 이적분하고 나면은 K만 남는 거지. K 곱하기 하여튼 그래요. K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K가 돼요. L 곱하기 K가 돼요. K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단위 길이당의 이 서피스 커런트니까. 오케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기서의 볼륨 커런트는 이제라는 거예요. 남는 건 뭐냐면 델타가 0으로 갈 때에 남는 것은 오직 서피스 커런트만 메터 only 서피스 커런트만 생각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잘못 잡았다, 이 평면을 잘못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았다. 그렇죠? 만약에 이걸 갖다 이게 수직한 방향에 이런 식으로 커런트를 잡았으면은 커런트는 K는 이쪽으로 오는데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제로가 된다고. right?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아까 이야기 강조를 했지만 요 평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커런트의 뭐라 그럴까? 요 작은 요걸 뭐라 그러지? 요 서큐잇의 디렉션을 갖다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기에는 뭐냐면 두 개의 이제 인디펜던트한 방정식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인 프린시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벡터의 이퀘이션이 돼야 돼요. 벡터 이퀘이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오른쪽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뭐 어떻게 할까? 이게 n과 여기 노멀 여기서 유니크한 것은 뭐냐면 이쪽 방향은 유니크하죠. 유니크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이쪽에 요걸 스페시파이 하는 방향도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이걸 잘 고려를 하면은 이게 벡터 이퀘이션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의 K 커런트의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 N과 K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쓰면 맞아요. K 곱하기 N인지 N 곱하기 K인지 그건 내가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그건 뭐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엑서사이즈 삼아서 방향을 생각을 해봐라. 운 좋게 맞았어요. 올라이.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N의 방향은 뭐냐면 이쪽 방향이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K하고 N이 이제 K가 이쪽 방향이고 이제 잘 잡아가지고 K가 이쪽 방향이고 N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K 크로스 N 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쪽 방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서 이걸 다 떼도 되는 거죠, right? 벡터를 다 떼도 되는데 만약에 아닌 경우라 그러면은 이제 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일반적인 경우에 다시 말해서 요 놈을 갖다가 요 방향을 이 K의 방향에 그러니까 K의 방향에 수직으로 안 잡으면 즉 이 면의 방향이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이 면의 방향과 K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K 크로스 N 이 벡터 방정식으로 써야 되고 잘 잡으면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이 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뭐 바운드리 컨디션까지 완전히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안 한 게 뭐냐면은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한테? 한 5분 더 해서 이게 이제 물질이 있을 경우에 막스웰 방정식의 변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질이 아니라 가상적인 물질이죠. 가상적인 물질이 있을 때에 이제 막스웰 방정식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마그네틱 모노폴입니다. 마그네틱 모노폴. 마그네틱 모노폴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자. 마그네틱 모노폴이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왜 이런 게 이제 재미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석이 있는 걸 보면 사실 마그네틱 모노폴이 존재할 법하잖아요. 왜 마그네틱 다이폴만 존재하고 전하와 같은 자하는 존재하지 않느냐.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엘렉트릭 필드의 소스는 존재하는데 마그네틱 필드의 소스는 존재하지 않느냐. 그게 퀘션이에요. 만약 있다고 그러자. 있으면 어떡할래? 있으면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있으면 당장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뮤 제로 곱하기 뭐 로엠이라는 어떤 그 뭔가가 생길 거라고요. right?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뭐냐면 아까는 뭐가 생겼어요? 컨저베이션 이퀘이션 때문에 요것만 있었는데 요 놈이 따라왔어야 되잖아요. 요번에도 비슷한 일이 생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이버전스를 걸면은 다이버전스 B를 걸면은 아까는 제로였기 때문에 왼쪽도 0, 오른쪽도 0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이버전스 걸면 여기 뮤 제로 곱하기 로 M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뭐가 더 와야 되는 거죠. 다이버전스를 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뮤 제로 곱하기 로 M인데 근데 로 M은 뭐냐 하면은 이걸 보면은 마이너스만 빼고 하면 dt의 양변에 다이버전스를 걸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 도트가 붙어야지. 그렇지? 그러면은 뭐가 생겨서 마그네틱 차지가 생기면 마그네틱 커런트도 생겨야죠. 그렇죠? 엘렉트릭 커런트가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낸다면은 여러분은 거꾸로 마그네틱 차지가 흐르면 즉 마그네틱 커런트가 있으면 이걸 뭘 만들어내요? 거꾸로 엘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마그네틱 차지 컨저베이션 론은 이렇게 쓰여질 거라고. 어떤 J가 있어가지고 JM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여질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이게 뭐가 될 거냐 하면은 이거는 0이 아니에요. 이게 왼쪽은 0이어야 되는데 오른쪽은 0이 아니니까 오른쪽이 0이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요거 대신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이것이 오면 좋겠다. 여기에 이런 게 더 붙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이버전스가 있기 전에 여기에 뭐가 붙으면 좋으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뮤 제로에 JM이 오면은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모든 게 컨시스턴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모든 이퀘이션의 변형은 컨저베이션 로를 만족시킨다는 어떤 전제, 커다란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로부터 막스웰의 방정식이 어떻게 모디파이 돼야 된다는 게 다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존 법칙이 얼마나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느냐. 보존 법칙도 이게 사실 그냥 보존 법칙이 아니죠. 이 내용은 사실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작은 볼륨을 잡으면 여기에 차지가 있으면 그러면은 요 주위에서의 플럭스를 갖다가 커런트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남은 차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나가느냐에 따라 달렸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안에 여기 있던 차지는 갑자기 여기 있던 차지가 그냥 없어지고 여기서 생겨난다. 오케이? 그런 경우는 이런 거 가지고 표현을 못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반드시 요 근처에 서피스 잡고 보면은 요 놈이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그건 뭐예요? 이건 로컬 컨저베이션 로야. 이 로컬 컨저베이션 로가 성립을 하면 이와 같이 막스웰 방정식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선택의 여지 없이 딱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그런 내용이고 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A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그네틱 포텐셜이죠. 마그네틱 포텐셜의 존재는 마그네틱 차지가 없다는 걸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면은 이게 존재하면은 사실은 A가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럼 we are in trouble. 왜 그러냐면 내가 강조를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양자역학 시간에 이제 배울 시간이 있겠지만 A가 없이는 양자역학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렉이라는 사람이 이걸 굉장히 열심히 고찰을 한 결과 마그네틱 차지가 포인트 라이크하게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그 포인트 밖에서는 A를 만들 수가 있는데 대신에 뭐냐면 한 리전에서만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누면은 북쪽에는 존재하고 남쪽에는 안 존재하고 혹은 그래서 북쪽에만 해서 잘 되는 그런 마그네틱 포텐셜이 있고 남쪽에만 잘 되는 그런 마그네틱 포텐셜이 있고 그렇게 해서 양자역학하고 이놈들이 컨시스턴트 하려고 그러면은 전하가 퀀타이즈 돼야 된다. 엘렉트릭 차지가 퀀타이즈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그네틱 모노폴이 존재하면 전하 퀀타이제이션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전하의 퀀타이제이션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내가 물질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물질의 스트렝스가 견디기에는 전자기적인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해요. 모든 게 다 찌부라들고 말 거예요. 날아가거나 튕겨나가거나. 그래서 완전한 차지 뉴트럴리티를 위해서는 퀀타이제이션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마그네틱 모노폴의 존재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왜 전하가 퀀타이즈 돼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스토리는 그 정도로 하고 이걸로서 이제 7장은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천히 내가 5주간 내준 숙제를 천천히 하시고 다음 주에는 8장을 나가겠어요.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